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오늘 또 화요일장 기분 좋게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두워서 너무 어두워서 맞아요. 아 이거 어떡하지 막 이번 이랬었는데 주도 망했네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오늘은 그래도 좀 기지개를 켜는 우리 증시였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좀 수급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았고 네. 뭐 상승 종목들도 꽤 많이 보이는 흐름을 나타냈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좋은 흐름이 잠깐 들어와도 우리가 워낙에 힘들어 왔었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고 또 거기에다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또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있겠다 이런 생각 들면서 그쵸. 오늘도 나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형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함께할게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불안함 모두 다 저희가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목 진단으로 2시간 채워지니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답답하시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세요. 토마토 증권통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초반입니다. 4분 딱 지났는데요. 네. 우리 데보라님께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 우리 박준동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또 해주시고 계시고. 네, 또 커피님 네. 헐레벌떡 달려오셨다고.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다치면 안 됩니다. 예, 오래 갑니다. 나이 네. 먹으면. 자, 어쨌든 간에. 네. 자, 오늘 저의 앉은 키에 대해서 왜 궁금해? 왜요? 저는요. 오늘은 비슷하잖아요. 제가 조금 더 큰가요? 아니에요. 제가 더 큰데 아니에요. 자. 예전에 이랬었다니까. 이제 안 깔아요, 여러분. 이제 그만 방송 얘기하십시오. 아, 참. 맞아요. 여러분들 저희 키 말고 종목에 네.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올려주세요. 예. 올리시는 동안 저희가 이제 사전 접수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네. 오늘 종목은 바로 그겁니다. 나훈아 우리들의 선생님의 형님. 테스가 되겠습니다. 네. 테스. 예. 근데 21,900원에 비중은 15%인데요. 계산해 보니까 한 5.4%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네. 이제 올랐지만 이제 손실폭 약간 좀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시니까 저때 한번 사신 이후에 한번 힘듦을 겪고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가 놓쳐버린 이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4551님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지금 굉장히 또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고 우리 4551님께서는 예전부터 몇 번 이 종목을 계속해서 매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반도체주가 조금 살아날 것 같으니까 맞아요. 그 중에서 네. 좀 덜 오른 종목으로 찾아서 매수를 하셨는데 뭐 다른 종목들보다 이 종목은 좀 흐름이 약한 것 같다. 네. 그 이유가 궁금하고 그러면 계속 조금 더 보유를 하면 반도체 상승과 함께 좀 상승의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그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접근한 그런 논리는 상당히 그럴싸하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수익을 좀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박준현 운용력께서는 테스와 관련해서 키워드 한 줄 주시면요. 예, 현재 반도체 주류는 AI발 HBM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이 크게 주류거든요. 이 회사는 주류가 아닌 비주류 반도체 장비 회사다. 비주류다. 끝까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장비가 좋은데 비주류다. 자,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는요. 네, 저는 원래 희망상 HBM인데 네. 희망상은 좀 빼고 키워드는 HBM으로. HBM 보겠습니다. 우선 박준현 운용께서는 비주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예,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 메모리 전공정 장비가 줍니다. 전공장이라는 것 자체는 삼성전자의 D램 쪽에 투자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주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알다시피 현재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면서 삼성전자가 평택에 뭐 삼공장장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신규 투자는 안 합니다. 안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존 공장도 지금 재고 때문에 감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산을 하고 있는데 신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안 하죠.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는 거의 수주가 안 나온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안 좋네요. 특히 이제 회사가 주가가 못 간 이유 자체가 디램 메모리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이제 디램하고 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사 주력 장비 자체는
메모리 쪽에 D램보다는 낸드 쪽에 대한 장비가 많아요. 근데 현재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보게 되면 D램은 지금 이제 4분기부터 지금 턴어라운드 가격 상승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낸드는 더 안 좋은 네,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낸드는 내년도 2분기 정도 가야지 이제 흑자 전환할 거란 전망입니다. 즉 예. D램보다도 업황 회복 속도가 더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은 상당히 불리한 그런 어떤 여건이다. 일단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예사가 이제 이런 또 전공정 장비 쪽에 좀 치중하다 보니까 업황도 안 좋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파운드리 쪽에 그 포트폴리오 자체를 좀 다변화를 하고 있는 쪽이에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전공정 장비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으니까 향후에 이제 파운드리 쪽이 증가가 좀 된다 하더라면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되면서 실제 안전판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예. 현재는 전공정 장비 쪽에 대한 비중이 많은 측면 자체가 이 회사의 부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현재 반도체 업황은 좋아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라든 관련 종목들은 꿈틀대고 있지만은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참 늦게 갑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반도체 세트 업체들이 이 감산하면서 실적이 좋아져야지 자금 여력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네. 삼성전자도 지금 3분기 때도 4분기 때도 적자거든요. 3분기 때 적자가 뭐 반도체 부분 자체는 거의 4조 원대 가까이 적자 났거든요. 전체 2조 4천억 대 흑자 났지만은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쪽에 가전 쪽에서 이익 나서 났지만은 반도체 부분은 여전히 적자입니다. 그다음에 4분기에도 한 2조 9천억 정도 전망치가 적자라는 전망이거든요. 내년도 가야지 반도체 업황 자체가 흑자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다른 부분 때문에 흑자를 했지만은 네. 그런 반도체가 흑자 전환을 하고 내년도 제가 보기엔 최소한 상반기 정도 지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전망을 해본다 한다면 감사는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내년도 아마 D램 같은 경우도 최소한 상반기 1분기 정도까지 감사한다는 전망이거든요. 네. 그러면 하반기 정도까지 가면서 이제 돈을 반도체 쪽에 이익이 나면서 투자가 저는 개시가 된다고 봐요. 내년 하반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행에서 주가는 움직임이 전개되는 거니까 하반기 때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투자를 재개한다. 그러면 이제 선행적으로 6개월 정도 주가는 선행에서 움직임이 전개되는 거니까 전공정 장비 회사만큼은 내년도 개인적으로는 3월 달 정도 가야지 의미 있게 주가가 올라온다. 그런 시각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 3월이라면 중장기 전략으로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중장기적으로는 주가는 우상향 하죠. 그렇지만은 네. 단기적으로 계속 실적 자체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다 하더라도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주가가 네. 안 올라가면 영향이 없는데 네.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면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와 반도체 업황은 좋은데 그러면 약간 투자가 충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주가 상승 기대 자체는 내년도 네. 개인적으로 상반기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는 점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테스 보니까 좀 여건이 불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민준 전문가께서는 HBM으로 또 잡으셨습니다. 테스랑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네, 원래 문구가 앞에 희망상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희망상. 네, 희망상이라는 좀 단어가 있었고 네. 여기는 뭐 전공정 기업입니다. 거의 이제 반도체 장비야 디스플레이 장비가 거의 77%의 주력 매출이고 네. 뭐 비메모리 쪽으로 조금 사업을 다각화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지만 아직은 실적이 좀 뒷받침되지 않고 그렇군요. 단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2분기는 호실적을 좀 썼습니다. 네. 의외로 1, 2분기까지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특히 2분기 때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전반적인 반도체 세트에 다 좋지 않았거든요. 네. 몇몇 그 기업을 제외하고는 이 기업은 나름 나쁘지 않았었고요. 단지 그 1, 2분기 때 우리 합쳐서 전반기를 반도체 섹터가 좀 보게 되면 기대감이 이제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기대감에 가장 큰 그 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결국 AI 반도체 HBM이었던 것 같고 네. 여기도 어떤 뉴스플로우나 이런 걸 좀 참고를 해보면 그 노력 같은 게 좀 보여요. HBM이랑 엮고자 하는 이 테스가 HBM과 엮이려고요? 네, 이런 내용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실적과는 무관한 내용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하는 쪽이 PCVD가 이제 플라즈마 화학 기삭 증착 장비인데 전혀 좀 무관하다고 솔직히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테스 기업을 놓고 봤을 때 회사 자체가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재무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 힘든 시기에도 지금 R&D 비용에 투자를 600억 넘게 했거든요. 대단하네요. 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무래도 재무 안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R&D 비용에 좀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좋은 내용이겠죠. 단지 이제 그 반도체 모든 섹터에 해당 사항이 있는 내용 같습니다.
전반기 때는 뭐 기대감에 올라왔는데 상당히 그래도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예. 그러면 하반기 때는 역시나 실적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진했던 수주가 좀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지 이 반도체 전반에 좀 펼친 테스도 마찬가지고 그 훈풍이 좀 불었던 모멘텀 접근이 소실됐느냐 이게 가장 큰 동력이지 않겠습니까? 종목이 이제 끼가 없으면 못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아직까지도 테스라는 종목에서는 모멘텀 접근은 좀 유효하지 않나. 주가도 그런 박스권 횡보의 움직임이 그래서 나타나주고 있는 게 아닐까. 여기서 이제 불씨만 좀 튀겨주면 결국 주가는 상단을 돌파하고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역시나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실적 확인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희망사항이라는 이제 HBM 이런 것도 모멘텀이 좀 타준다면 엮여지면 그렇죠. 뉴스플로우라는 거는 뭐 솔직히 모멘텀 자체가 근거는 없는 거거든요. 뉴스플로우의 어떤 바람을 타고 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모멘텀 접근 포인트는 좀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스가 앞으로 선을 어느 쪽으로 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든 우리- 선을 HBM 타야겠는데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또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몰릴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앞서서 이제 박준영 운영위님께서는 테스가 최근에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느리게 가는 이유는 비주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건상으로 여러 가지로 또 불리한 상황인 것 같고 하지만 반도체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을 쏠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럼 지금 우리가 반도체에 접근을 할 때 투자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느 쪽부터 봐야 되는 걸까요? 예, 여전히 저도 이제 업종으로 본다 한다면 그 시장의 주도력 자체는 반도체하고 반도체, 2차 전지입니다. 이차 그들의 전지. 반등이 나와야지. 최소한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개인적으로 2,530 정도까지는 낙폭과되니까 그 정도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시속 게임을 통해서 상승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도주라 그래가지고 네. 일반적으로 주도주라 그러면 뭐 적게는 대형주 같은 게 30% 50% 이상 올라와야잖아요. 지수보다 2배 이상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SK 하이닉스라든가 오늘 고점 돌았지만은 네. 삼성전자가 아웃퍼폼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시장에서 최소한 가지고 있으면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뒷전에 밀려나지는 않는다. 근근히 약간 예, 그 느낌이- 대신 예. 앞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주류와 비주류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시장 자체는 AI 반도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딱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삼성전자는 10만 원대에서 지금 30%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삼성전자 못 간 이유 자체가 AI 반도체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SK 하이닉스가 그 정도 오늘 고점 뚫었다는 것 자체는 AI 반도체거든요. 그럼 반도체 장비도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시장의 핵 이슈입니다. 그래서 AI 장비 같은 경우도 앞서 이제 전공정 장비 회사 쪽과 해당되는 비주류 쪽 회사가 테스 포함해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오니가 IPS, 그다음에 PSK, PSK 홀딩스는 AI 반도체 쪽에 해당이 좀 돼요. 대표적인 전공정 장비 회사들입니다. 이들 쪽은 주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주가는 저는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빵 자체가 좋아지는 쪽이니까. 대신 이제 주류 쪽 자체가 핵심 자체가 한미 반도체, 네. 그다음에 HPSP 관련 쪽,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제가 가장 탑으로 얘기하고 있는 STI, 그다음에 이제 장비 종목 쪽으로 따지면 비메모리 장비 쪽에 해당이 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오늘 주가 강하게 움직였는 테크윙이라든가 JT라든가 중소형 종목들, 그다음에 유진테크라든가 그들 유형의 종목들이 약간 비메모리 쪽의 장비에 비메모리라는 자체는 결국은 약간의 AI 반도체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HBM과 관련된 그 관련된 종목들 같은 쪽이 주류다. 그쪽에서 종목을 좀 찾아야 된다. 근데 그들 종목들도 주가가 많이 떠서 맞아요. 종목 선정이 참 잘해야 되는 쪽입니다. 근데 그들 종목들 주가 빠지면 주가가 또 빠르게 올라와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테스 비록 비주류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또 괜찮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가격 전략 어떻게 짤까요? 예, 일단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으로서는 제 의견 자체는 이제 내년도 상반기 정도 가야 의미 있게 상승이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두 개 단계로 좀 나눴어요. 네. 올해 목표 주가는 주류가 아니니까 목표 주가는 단기 대응. 목표 주가는 23,500원이고요. 예, 주가는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손절할 건 없어요. 앞서 얘기했다 김민정 가격다시 회사가 장비회사 중에서 재무내용이 가장 뛰어나요. 부채 비율이 6% 7%밖에 안 됩니다. 거의 무차입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안 떨어져요. 또 그렇다고 이 회사가 오닉 IPS처럼 적자난 회사는 아니에요. 예, 근데 2025년도 가게 되면 이제 작년도 시적 기준에서 올라오는데
올라오는데 그 주가는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 원대 뭐 정도 현재 가격 정도 개인적으로 거의 저점이라고 보고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내년도는 이제 의미 있게 주가 올라간다 그러면 2만 8천 원 정도까지는 반도체 업황 회복과 함께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없습니다. 네. 좀만 더 버티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약간 이런 생각 들고요. 자, 김민준 전문가께 궁금한 거는 오늘 뭐 좀 전에도 시속 게임이다, 이렇게 좀 주도주의 시속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차 전지 오늘도 갔다가 반도체로 갔다가 이렇게 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수급 쏠림이 결국에는 반도체 쪽에도 한 번쯤은 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 좀 드는데 의견은 어떠세요? 네, 뭐 이거는 흔히 말해 100번 동의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네. 올해 이렇게 시장이 이제 순환매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의 간극이 짧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그 증시 자금 자체가 올해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50조에서 54조 언저리에서 좀 움직였습니다. 더 안 들어오죠. 네, 조금 빠지면 뭐 한 47조, 8조까지 밀려도 다시 좀 회복하는 요 상태의 증시 자금이었는데, 이 상태 가지고 순환매를 계속 돌리지 않습니까? 반도체, 뭐 자동차, 2차 전지, 소외주, 제약바이오, 중국 관련주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네. 순환매의 간극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경래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좀 쏠림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다른 섹터가 크게 좀 부각되면 다른 쪽은 좀 못 가는. 자금이 막 크게 60조까지 늘어나고 하면 다 같이 반등을 할 텐데, 그렇죠.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순환매 사이클이 길다라는 거는 조금 버스 한 번 놓치면 그렇죠. 오래 오래 기다려야 기다려야 된다는 되죠. 거잖아요. 예. 특히 뭐 또 연말로 가니까 배당 중심의 종목들이 그렇죠. 또 부각될 예. 거고, 세금 문제도 코스닥 중소형 종목들이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순환매의 길이가 그냥 길어질 겁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군요. 저는 지금의 이제 순환매의 길이는 조정을 선제적으로 좀 받았고, 네. 아무래도 AI 반도체 플러스 이번에 또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썼었고, 그 안에 이제 반도체 내용을 보니 적자이긴 하지만 적자 폭이 좀 줄었고, 그다음에 오늘 노무라 증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4분기에 디램 가격이 10%에서 15% 정도 올라올 것이다. 네. 이런 내용도 주류를 좀 이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내용이, 물론 실적을 이제 열어봐야 되겠지만 긍정적인 내용이 있었다는 걸로 봤을 때는 전반적인 섹터 한 번은 반도체에서 다시 좀 붐이 일어난다. 일정 부분 리바운드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박준현님 말씀하셨던 대로 주도력이 있었던 네. HBM 직접적 관련주로 좀 갈 것이냐, 곁다리들까지 좀 끼어서 갈 것이냐, 이런 움직임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선택을 어디로 할 것이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제 그 스탠스와 뭐 성향 차이일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뭐 좀 HBM이 나는 좀 과도한 것 같다. 네. 아직까지는 뭐 실적이 나온 부분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뭐 DSP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테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어느 정도 리바운드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주가가 지금 하반 경직성이 한 19,000원 언저리에 지금 잡혀 있거든요. 상단은 뭐 23,000원 정도. 23,000원. 우리 시청자님 딱 중단 언저리에서 사셨어요. 그냥. 그렇군요. 그래서 나쁜 가격엔 사시진 않으셨고, 기간 투자는 어느 정도 해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분명히 이거보다는 주가가 시간 투자나 기간 투자를 좀 한다면 더 높은 국면에 좀 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올해는 그 뭐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 고공행진하기라는 쉽지 않아 보여요. 네. 뭐 지금 이미 10월은 거의 이제 중순이고, 또 11월 가면 12월은 또 증시가 조금 산타랠리가 없는 이상은 흐지부지하거든요. 약간 같은 관점이시네요. 그래서 단기로 보유하실 때는 목표가는 저는 24,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예. 저는 반도체 종목에 관해서는 지금 늘 이제 손절가, 웬만하면 이렇게 좀 재무가 안정성이 뛰어난 기업들은 손절가를 제시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시청자님 내년까지 좀 더 끌고 간다면 예. 저는 더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역시나 단기 보유 전략으로 드렸다, 이렇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테스와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좋은 바람이 불까와 관련해가지고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자, 우선 박준현 운용력께서는 우선 비주류 반도체 장비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이게 중장기 전략으로는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로 나눠주셨어요. 단기 목표가가 23,500원, 장기 목표가가 28,000원 제시를 하셨고 손절가 제시 안 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민준 전문가 역시 HBM 쪽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회사가 괜찮기 때문에 역시 손절가 없고요. 목표가 24,000원, 그리고 중장기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십시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는 반드시 남겨주셔야 하고요. 어떤 점들이 궁금한지 구체적인 상황들도 같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주시면 직접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 문의 전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이 테스트를 하는 동안 네. 많은 분들께서 인사도 나눠주시고. 맞아요. 네, 그리고 종목들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퓨처캠, SK바이오팜, 또 어떤 종목 있나요? 오늘 그 정도만 딱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있는 거 같고. 아, 백산도 있네요. 아, 그러네요. 하여튼 초반에 지금 많이 좀 올려주셔야지 저희가 이제 선정을 딱딱딱 하기가 편하니까 요때가 찬스입니다. 많이 좀 해주시고요. 또 오늘은 또 특이하게 네. 초반에는 바이오랑 반도체 지금 집중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 좀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네, 역시. 여러분들 포트에 있는 모든 종목들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워낙 동떨어진 데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거 보면 그만큼 수준이 높으시구나. 가끔 뜬금없이 나오는 종목이 있을 법도 한데 이런 종목 어디서 찾았지 싶은 종목들이 근데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런 종목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네. 무시하는 거 아니고요. 그럼요. 자, 다음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자, 김선화님께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뉴로메카인데요. 비쌀 때 사셨네요. 41,500원에 20%입니다. 네. 41,500원이면은 8월에서 9월 사이 그때 한번 이렇게 한번 탁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한 번 있었네요. 어쨌든 높을 때 사셔가지고 지금 계속 고생 중이십니다. 오늘 1.8%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는 뉴로메카가 되겠습니다. 자, 과연 뉴로메카 매도가 가격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앞으로에 대한 내용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운용령님, 로봇주 중에 또 뉴로메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루로메카는 이게 이제 협동 로봇 관련 종목이거든요. 뭐 최근에 상장된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의 그 대표적인 주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가장 큰 그 모멘텀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예산은 순수한 로봇 회사고 로봇 관련 매출이 거의 제품 쪽과 관련된 쪽이 한 60, 70%, 그다음 영역 매출까지 30%니까 거의 순수한 로봇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협동 로봇과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이제 기술력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협동 로봇 시장 자체가 현재 레인보이틱스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중 보행 로봇보다는 상당히 성장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성장성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쪽인데 앞으로 시장이 형성이 된다 한다면 이 회사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인 것 같은데 문제는 회사가 그런 로봇 관련 성장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사가 최근에 5년 동안 매출액을 보면 매출액이 거의 증가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성장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초기에 이제 고정비 때문에 적자는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매출액 단위는 계속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대제사 보면 매출을 보시면 2019년도 매출액이 72억 원인데 작년도 매출액이 98억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상반기 때 매출액이 41억이니까 올해도 100억이 안 넘어가거든요. 이러다가 이런 데 의해서가 연간 거의 최근 들어서 거의 80억에서 100억 정도 적자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들 종목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로봇 시장과 관련해서 성장성 가지고 접근하기 좀 쉽지는 않다고 봐요. 남는 게 별로 없네요. 예, 부담감이다,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회사가 시가총액이 4천억짜리거든요. 근데 자본이 지금 400억 정도 되는데 연간 100억씩 까먹고 있으니까 이게 자본은 이제 300억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현재 주가가 좀 떨어졌지만 4천억이면 정말 비싸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갖고 있으면 저는 주가 떨어지면 금방 불안해가지고 바로 하한가에라든가 손절매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은 주가 차트 자체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다른 로봇주 최근에 하락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견조합니다. 차트 보시면. 그렇죠? 네.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제로 노출되면서 로봇 관련 종목도 급락 나온 종목들 많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 많은데 이 종목 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하방은 좀 지지가 될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협동 로봇 쪽에 두산 로보틱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별로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 시점에서 45,000원 크게 오버시팅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것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런 어떤 영업 실적이라든가 내용에서 그렇게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위로 올라가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 종목들 말씀드리면 저는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고점 돌파는 저는 못한다고 봐요. 이미 올해 두 차례에서 세를 냈거든요. 연초에 레이노보틱스 삼성 그룹의 투자 때문에 크게 올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이슈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도 주가가 상장 이후 주가가 좀 올라가줘야지 향후에 IPO를 예정을 하고 있는 하나 로보틱스 같은 그렇죠. 경우도 시장에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두산 로보틱스가 67,000원대 지금 4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하나 로보틱스는 더 약하기 때문에 로봇 관련 종목들 모멘텀이 안 돼요. 그다음에 성장 주지만 실적이 따라주지는 않은 쪽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는
단기 기술적인 반등 외에는 기대할 건 없다고 봐요. 로봇 관련 갖고 계시면. 그러면 르노메카 같은 경우도 일단은 주가가 떨어지면 현재는 괜찮지 손절할 수 있는 여력은 아닌 것 같지만 3만 원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대 42,000원 제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아마 3만 9,000원대 정도. 즉 3만 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약간 또 모멘텀이 나오면 워낙 빠졌으니까 3만 8, 9천 원 정도가 적정하게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이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만 원 손절로 잡으면 될까요? 예, 3만 원 이걸 손절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탈하면.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뉴로메카가 되겠습니다. 우선 손절 가격 말씀드리면 3만 원, 그리고 목표가 3만 8천 원에서 3만 9천 원이니까요. 최대한 손실을 좀 줄이면서 아직까지 이 로봇 관련주들이 수익이 더 이렇게 팡팡 나와줘야 주가도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서 아쉽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상담입니다.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SK 하이닉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58,000원에 비중 40%에 58,000원이면 시청자님 언제 매수를 하신 거예요? 한 5, 6년 됐습니다. 이야. 진짜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예, 예. 그럼 이 15만 원 갔을 때도 한 번도 안 대단한데요. 파셨어요? 아, 예, 예, 안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자, 그래도 최근에 다시 반등 잘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진단을 신청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가격이 좀 해서 오른다 펴서고 지금 뭐 반도체가 이제 조금 안 나아지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한 2년도 더 가져가면 한 20만 원 안 가겠나 싶어가지고. 20만 원을 보고 20만 계시구나. 원. 예, 예, 그래서 예. 15만 원에 안 파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반도체에 조금씩 희망이 보이고 있으니까 SK 하이닉스 이렇게 종목 잘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20만 원 목표가 그러게요.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과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5년 동안 뭐 가져오셨다니까 대단한 그 구력을 갖고 계시고 실력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단지 뭐 간단하게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2년 정도 더 보유하면 20만 원 가지 않을까. SK 하이닉스가 중소형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20만 원 갈 만한 합리적인 근거와 또 밸류에이션 계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 시청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하이닉스가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는 역시나 디램이나 낸드 가격입니다. 고정 가격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중국 법인이 작년에 적자를 찍었습니다. 계속적으로 2020년과 2021년에 좋았는데 2022년도에 적자를 기록했고, 지금은 이제 뭐 AI 반도체가 들어온다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HBM에 관련해 가지고 점유율 5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D램과 낸드도 좀 회복이 되고 HBM까지 새로운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면 주가가 조금 더 가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의 지금 현 시점에 SK 하이닉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HBM에 관해 가지고 뭐 이제 D램 반도체의 일종입니다만은 의견들이 분분한데 저는 새로운 캐시카우다, SK 하이닉스의 새로운 돈줄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D램과 낸드도 아직까지는 뭐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늘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는데, 그럼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과연 SK 하이닉스가 D램과 낸드가 회복됐을 때 SK 하이닉스가 가장 좋았던 주가만큼 또 영업 실적만큼 기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반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가장 좋았던 영업이익률이 2021년에 28%를 기록했던 그 해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지금 어떤 환경 조건과 지금의 환경 조건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게 2020년에 팬데믹 상황이 좀 발생되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화상 A다 뭐다 지배하는 있는 시간도 상당히 좀 길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재고를 많이 쌓았었습니다.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매출이 좀 늘어났고, 또한 주가에도 증시안정기금 10조와 채권안정기금 10조가 들어오면서 좀 우호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것이 2025년으로 갔을 때 SK 하이닉스의 지금 가이던스가 우리 시청자님도 보셨겠지만 약 25%대 영업이익률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보다도 영업이익률이 지금 낮고 그때보다도 영업이익이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물론 매출액 성장은 좀 가져오는데, 그러면 저는 2025년에도 20만 원까지는 좀 어렵다고 저는 반증됩니다. 지금의 주가가 HBM 실적 플러스 D램과 낸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됐을 때 실적이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우리 시청자님 대단하신 게 7만 3천 원까지 올해 주가가 떨어졌는데도
꼼짝도 안 하셨어요. 이제 SK 하이닉스는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단지 좀 아쉬운 부분은 반도체 주기 사이클이 보통 4년에서 5년 주기인데 2021년에 한 차례 이제 팔았으면 더 좋은 결과물이 있었겠지만 뭐 주식이 그렇게 쉽게 안 되죠. 저는 조금 더 간다고 보여지고요. 우선은 지금 근거치에서는 지난번에 2021년에 좋았던 언저리 주가 15만 원을 넘어서 20만 원까지 갈 만한 기업의 업황과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20만 원에 도달하려면 이런 내용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막상 HBM의 고부가가치 상품을 팔아보니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수요가 또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쪽. 이러면 증권사의 가이던스를 훌쩍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15만 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만 원까지 도달하는 것은 주가가 이제 선반영이기 때문에 내년에 HBM 실적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목표가를 20만 원 제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 매도 목표가 15만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상황에 맞게 좀 유연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HBM 실적이 잘 나오기를 좀 바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 15만 원 잡아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예, 앞으로 전망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잘 참고하시고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수익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끈기의 아이콘을 그러네요. 두 번째 종목 때 뵀네요. 예. 대형주 장기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버티고 버텨야 됩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부자 만들기님께서 뭐 전고체 뭐 이쪽 관련해 가지고 전액 엔캠입니다. 사셨던 가격이 6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니까 65,000원이면 사신 이후에 밀린 것 같아요. 15%를 담고 계시는데 거의 한 9월 초쯤 그쯤에 한 65,000원대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계속 밀리면서 시장도 힘들었었고요. 51,500원까지 내려갔다가 간신히 지금 바닥 잡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평선이 전부 다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시 한번 좀 반등에 성공하는 건지 이번 상승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운영용님 엔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엔캠은 뭐 전액 기업이니까 특히 예산은 이제 그 기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국 시장 자체는 그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지금 전액 관련 회사들이 지금 실적들이 형편이 없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는 진출해 있는 회사들은 앞으로 이제 기대할 게 많아요. 중국 같은 거 워낙 공급 과잉 때문에 관련해 진출해 있는 회사들 자체 대표적인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실적이 여기서 진단했던 종목이 갖고 안 좋죠. 근데 예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자체는 미국 쪽에 예산은 미리 많이 투자를 했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적용하기 전에 미국에 좀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거 투자한 걸 보면 알 수 있는 것 자체가 예사가 전환사채를 투자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보면 최근에도 아마 500억 정도 7월 달에 발행 걸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작년까지 해서 한 2,200억 정도 조달했을 거예요. 그걸 다 미국에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 투자 성과 자체가 이미 예사가 지금 이미 그 분기별로 작년 아마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했을 거예요. 주가는 안 움직이고 있는데 작년 3분기부터네요. 작년 3분기에 124억 영업이익, 그다음에 4분기에 118억, 그다음에 1분기 때 149억, 그다음에 2분기 때 75억, 지금 3분기 때 195억 잡혀졌고 있는데 실적도 예산은 매출액도 크게 성장을 하거든요. 2021년도 매출이 2천억 단 이제 적자 났지만은 작년도 5천억, 올해 8천억이거든요. 근데 왜 못 가느냐? 저는 이게 좀 문제라고 봐요. 2차 전지가 워낙 지금 양극재 쪽에만 쏠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2차 전지 올랐다 그러지만은 양극재 관련 종목들 외에는 주가 최근 많이 떨어졌지만 음극재 전에 그렇죠. 다 분리막도 그렇고 다 떨어졌거든요. 그쪽에 워낙 어떤 특정 뭐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너무 양극재 쪽만 노래도 부르다 보니까 다른 것들 이런 약간 엔캠 같은 실질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매출액도 50% 60% 성장한 회사도 또 주가 제대로 주목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군요. 충분히 이 종목은 투자에 따른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어서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 쪽인데 근데 문제는 예상한 약점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해 가지고 앞으로 잠재적인 물량들이 많아요. 대충 제가 사업 보고서 들어가 봤더니 전환 가격이 적게는 2만 원대 초반대에서부터 이제 최근에 발행된 9만 원대까지 총 발행된 앞으로 물량 나올 물량 자체가 앞으로 1년 이내에 나오겠죠. 최근에 700억 발행, 500억 발행 거 자체 7월 달 자체는 내년도 1월 달이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약 570만 주 가까이가 됩니다. 500만 주. 근데 회사가 발행 주식수가 1,600만 주잖아요. 1,600만 주인데
약 500만 주가 넘다는 자체는 30%가 500의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확신을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유통 물량을 소화하더라도 이 종목 정말 주가가 싸다. 그런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실적 자체가 이제 이 회사가 관건 자체는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3분기 때 영업이익을 이 회사가 19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 종목 그때 분명히 갑니다. 이 회사가 전망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2025년도 대부분 2차 전지를 2025년도 보고 있으니까 2025년 추정 매출 영업이익이 2,900억이에요. 예.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은 1,954억입니다. 주당 EPS가 10,000원이니까 지금 PER 단위로 따지면 7배입니다. 2차 전지가 PER이 7배다. 주가가 맞아, 엄청 싸거든요. 엄청 싼 거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종목들도 주목을 좀 받아야 되는 건데. 실적만 받쳐주면 간다는 네, 얘기네요. 그렇죠. 2차 전지 양극재 관련 종목들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도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잘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데 네. 이들 종목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거의 뭐 최저까지 내려왔으니까 이 종목 결국은 뭐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봐도 좀 되겠다. 물론 이제 그 전에 기업 자체가 이제 양극재 기업에서 이제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제 그런 진입 장비라든가 낮을 수는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한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매출액이 성장을 하면서 이익 단위가 이제 턴어라운드가 진행됐으니까 충분히 평가를 받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약간 좀 물렸는데 5% 10%는 좀 매수해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가격대 정도 전후에서 5만 원, 5천 원 정도 아래꼴에 내려온다 한다면 일단 현재로 봐서는 만약 실적 단위가 좋게 나온다 한다면 그렇게 나온다 한다면 주가는 충분히 7만 원 이상은 돌파가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실적 자체는 턴어라운드니까 일단은 매도 목표는 최근에 8월 중하순에 형성됐던 6만 8천 원대니까 네. 그 정도까지 좀 보시고 현재 가격대에서 약간 좀 놀리목 조정이 나오면 10% 정도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적이 좀 받쳐주면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얘기해 주셨고 추가 매수 가능하시답니다. 5에서 10% 지금 가격대에서 사는 게 비교적 좋고요. 목표가 68,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투자에 참고해 보십시오. 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거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 계속해서 창구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1부뿐만 아니라 2부에서도 저희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 전화도 계속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최혜숙님의 재룡전기라는 종목인데요. 저는 이 종목 차트를 보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종목은 시장에 흔들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렇게 소리 종목이더라고요. 없이. 맞아요. 야, 잘 갔네요. 그러니까요. 2022년부터 지금 1년, 2년 가까이 세상에. 계속 상승을 해서요. 4,000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26,000원, 28,0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시청자님 매수 가격이 좀 높죠. 25,77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늦게 발견하셨나 네. 봐요. 네. 매수한 이후에 조금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반등이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매수가 위로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재룡전기, 변압기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왜 이렇게까지 강할까요? 네, 저도 뭐 잠깐 좀 시간을 내서 좀 찾아봤는데 네. 이제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꼼꼼함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꼼꼼함. 왜냐하면 그 시장에 어떤 수급과 매기가 오고 있는 쪽은 아니고 그래서 시청자님 일단 걱정되는 건 단가도 높으시거든요. 단가도 높은데 저는 좀 걱정은 됩니다. 저는 이런 지점에서 솔직히 기술적인 매매를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너무 높게 사셔서. 근데 우리 한프로 앵커님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실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 2분기 실적이 보니까 아주 뭐 초호실적을 썼고요. 네, 뭐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실적으로 화답했다 뭐 이런 네.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고 작년에도 지금 영업이익률 20%를 찍었는데 160억 찍었거든요. 올해 지금 1, 2분기 실적이 합쳐서 282억입니다. 네. 그 벌써 전년도 거의 실적을 2배 가까이. 벌써 넘어갔죠. 네. 잘하네요. 그 이후에 보니까 이제 여기가 뭐 변압기를 만지고 있는데 변압기 테스트를 뭐 엄청나게 하나 봅니다. 이제 박씨 집안인 것 같은데 미국의 지금 수주 계약 따낸 부분이 벌써 200%를 넘어갔더라고요. 수주가요? 수주를 올해 지금 계약한 걸 보게 되니. 뭐. 아무래도 이제 이 변압기 쪽에서 저도 뭐 변압기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건식부터 이제 몰드형까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압기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미국에서 어떤 공공기관에 지금 수주를 좀 받은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좀 기술력의 검증을 받은 그렇겠죠. 그런 부분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이제 매출액이 200% 이상 퀀텀 청소가 팍 돼버리니까 1, 2분기 실적 호실적 썼고 지금 9월에도 보니까 수주 계약을 딴 부분이 있거든요. 전자공시를 잘 보니까 나가네요, 네, 여기. 잘 나가는 지금 회사라고 좀 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변압기를 미국에서 이렇게 설치할까? 결국은 인프라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들어올 때 우리가 220V를 쓰고 있지만 바꿔야죠. 바로 들어올 수는 없는 쪽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좀 맞춰서 공공기관 공략을 좀 하면서 어떤 형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매출액이 좀 급격하게 증가하고 1, 2분기에 호실적을 대답하다 보니 특히나 이제 그 기관 수급이 조금 많이 있었더라고요. 주체를 보니까 투신이나 사모펀드 쪽에서 많이 좀 샀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주가는 참 많이 올랐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지금 300% 가까이 올랐거든요.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25,770원에 사셔가지고 네. 뭐 조금 버티셨나 봐요. 네. 우크라이나 아니고 이제 이팔 전쟁이 좀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도 또 명절 전에 좀 눌림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버티셨고 다시 지금 이제 약간 수익 구간에 진입을 하셨는데 이 주가는 현재는 어떤 목표가를 설정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변압기의 경쟁 업체들을 비교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부각시킨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지금 데이터는 이 자리에서는 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이 주가가 더 뻗을 수 있느냐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님도 기술적인 걸 보고 좀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추가적인 상승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고점이 27,800원이었는데요. 네. 얼핏 뭐 단편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지금 매출액이 한 240% 정도 증가했어요. 지금 9월에도 수주 계약이 있고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계속 하반기에도 호실적으로 좀 쓰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좀 더디죠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계속 인프라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높은 구간에 사셔가지고 잘못하면 수익을 좀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고점 돌파 시에 이제 매도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실시간 어떤 리딩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장중 대응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힘든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이 하기에는 이런 종목들은 부적합해요. 그렇죠. 빠르다는 거잖아요. 이게. 화장실 갔다 오면 주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저런.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시간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난번 고점으로 갔을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동반되지 않았는데 고점을 갔거든요. 27,800원이. 네. 그래서 저는 거래량 폭발적으로 뭐 한 150만 주에서 200만 주만 터져준다면 3만 원 언저리까지는 좀 붙을 것 같습니다. 계산해 부담 보니까. 없네요. 네, 큰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약간 뒤에 공짜 붙으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3만 원보다 조금 안에 기술적인 목표가 29,600원 제시 들어가고요. 손절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주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상승 랠리로 갈 것 같은데 손절가는 지난번 저점 22,600원 제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뭐 실적이라든지 수주 모멘텀 쪽에서 굉장히 알짜 기업이었습니다. 네. 재룡 전기 잘 나가는 기업이었고요. 따라서 주가 잘 올라왔는데 시청자님 조금 높이 사셨기 때문에 요 가격적인 대응은 부지런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목표가 29,600원 잡아드렸고요. 손절가 22,600원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재룡전기 같은 저런 종목이 있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역시 실적입니다. 자, 다음은 정간나님께서 올려주신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이게 이제 이뮤노반트라는 또 기업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24,000원에 사신 거 보니까 그 임상 일상 나오기 전에 사신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한번 팍 한번 뛰고 나가지고 4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냥 뭔가 확신이 있으셨나 봐요. 그러게요. 80%입니다. 비중이? 야, 이거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 도와주세요. 아니 수익 잘 내시는데 도와달라고. 네, 뭔가 안 좋은 느낌으로 얘기하시니까 예, 어쨌든 지금 수익이 좀 많이 나신 부분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에 대한 내용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운용령님 한올바이오파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거 뭐 이제 파킨슨병 예. 치료제 때문에 한 거지 않습니까? 예, 9월 아마 하순 정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대웅제약과 뉴런과 아마 공동으로 연구 개발해서 약간 저 성과가 있는 것 때문에 올라간 것 같고 또 최근에 예사가 또 그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해 가지고도 임상 들어갔다는 희부 물질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두 가지 재료인 것 같은데 아마 가장 큰 것 자체는 아마 파킨슨병 치료제가 좀 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이거든요. 이제 보면 오늘 때 외국인 투자가도 10만 주 샀고 지금 5일 동안 지금 초기에 이제 상가 급등할 때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 3일 정도 팔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기관이 한 5일 사다가 기관은 팔고 있고 또 외국인한테 수급이 넘어갔어요. 외국인이 넘어갔다는 것 자체 관점에서 본다 한다면 이 종목이 주가가 뭐 저가주도 아닌데 10만 주, 20만 주 사고 있다는 것 자체는 예. 외국 투자가 어느 정도 조금 약간 근거 있는 그런
신약 개발과 관련된 그 뉴스를 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좀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또 생각도 해볼 수는 있을 그래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외국 투자가 꼭 이거 알고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어. 예, 일단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사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그 2조 원대거든요. 2조 원대고 아직까지는 예사가 이제 PBR 지표로 따지면 예사가 이제 거의 지금 자본 총계 자체가 1,700억이니까 약 10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가 좀 충분히 좀 평가를 받고 올라온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 종목이 지금 딱 보면 2020 주봉을 좀 보고 계시는데 2019년도 이후에 지금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딱 4만 원대가 지금 계속 걸리는 선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 같은 수익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네. 파는 매매를 해야죠. 왜냐하면 보시면 이게 2018년도 이때고 그다음에 이게 2020년도에 8월 달에 고점 그다음에 2021년도에서 3만 원대 고점. 그러면 여기서 쭉 딱 이거 음봉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조건 비중이 80%지 않습니까? 예. 무조건 이거는 익절이다. 최소한 반 정도는 팔고 봐야죠. 더 욕심 간다 한다 하더라도. 물론 100% 사가지고 20% 수익을 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파셔야 됩니다. 재료가 반영이 좀 됐다고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시장 상황이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대체로 힘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 장세도 아니고. 그렇죠. 이 종목은 독과적으로 올랐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이제 차트도 좀 약간 흐트러지고 있고 불안하신 것 같아요. 약간 수익은 많이 냈지만은 네. 이제 이렇게 되면 4만 원대 근처에서 못 팔아서 지금 팔게 되면 아른아른하죠. 아쉬운 생각 그러다가 계속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과감하게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종목이 3만 5천 원 안에 내려가게 되면 또 이제 미련을 갖고 못 팔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3만 5천 원 이탈하게 되면 최소한 반 정도는 팔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뭐 4만 원 저는 돌파하기가 가능성이 쉽지는 않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매매 주체가 애국이나 기관이었는데 네. 기관은 초기에 사가지고 지금 팔고 있고 뒤늦게 애국 투자가들이 달라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누가 살까요? 개인. 개인이 사겠죠, 들어오면. 예.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들은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안 살 거고요. 그렇죠. 더 떨어지면 몰라도. 기관하고 애국 투자가 끌어올랐어요. 주거니 받거니면서. 그러면 내일 그러면 오늘 개인 투자가들이 이 종목 급등한 주식들이 수급이 들어가지고 시가총액 1조 8천억인데 주가를 얼마만큼 끌어올리겠습니까? 저는 쉽진 않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 파시고 그리고 3만 5천 원 이탈한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최소한 반 이상 팔고 저녁 미련이 있으면 3만 6천 원부터 해가지고 10% 20%씩 팔아가지고 다행히 3만 8, 9천 원 정도 올라간다는 전략 매도하시고 또 3만 5천 원 이탈한 시점에서도 적극적으로 전략 매도해서 나오는 전략이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익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격대를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네. 차분하게 또 내일부터 막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팔아가시면서 좀 더 마음 편하게 다른 종목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봄빛님의 종목이네요. 네. 이녹스 첨단 소재 진단하겠습니다. 37,300원 매수가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고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 37,000원. 올해 예. 들어가서 그래도 상승세 잘 가다가 5만 원 딱 고점 찍고요. 뛰어넘지는 못하고 좀 가파르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3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근데 또 실적 시즌인데 4분기 실적이 부진할 수 있다라는 또 전망이 나오면서 아하. 주가는 조금 불안한 상황인데요. 네. 시청자님 손실을 어떻게 하면 좀 채워 나갈 수 있을지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 차트 모습 먼저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림 좀 그려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보시라고. 잘 그러니까 그리시는군요. 저도 가끔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을 받으면 좀 두리뭉실하게 한번 이야기해볼까. 좀 궁금증을 나아가게. 성격에 안 맞잖아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왜 그림을 그려놨느냐. 네. 아마 시청자님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은 100% 기술적으로 봤어요. 짧게. 저는 99%도 아닙니다. 100% 보고 있습니다. 확정이시고. 네, 100% 기술적인 관점으로 진입하셨는데 손절을 못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하고 하라고. 진입 타점을 이렇게 네. 지금 시청자님의 진입 타점이 그렇게 나쁜 쪽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좋은 쪽도 아닙니다. 파동 모양도 좀 잘못 읽으셨고 네. 또 뭐 기술적인 어떤 이평선 기준으로도 뭔가 이게 보니까 유튜버들이 이거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서 뭐 장대 양봉 좀 터져주고 거래량 좀 터져주고 뭐 잉태형 뭐 도치형 뭐 이런 거 많이 나와 있던데 예. 웃기는 소리입니다. 네, 웃기는 소리고요. 그럴 것 같으면 이미 세계에서 돈 다 벌었죠. 그런 캔들 모양 뭐 이평선 기준으로 주가가 반동 날 것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할 때 기술적인 부분이 이미 이탈됐으니까 3만 원까지 내려왔습니까? 네. 그럼 손실폭이 지금 3만 7천 원이면 20%도 넘으셨거든요. 그렇죠. 손절하셔야죠. 기술적인 접근을 하셨으니까. 기술적인 접근을 하는데 기술적인 손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그뭐 맥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투자자들 할 때 사이클 투자를 좀 해라. 경기 침체를 좀 보고 주가가 대외 변수에 취약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명절도 있었고 주가가 지금 9월 9일부터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명절도 좀 있었고 이팔 전쟁도 좀 있었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주식을 하게 되면 대외 변수가 계속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하고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맹목적으로. 돈도 적고. 물론 이제 운영능력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손절을 하셔야 되겠죠. 네. 이제. 근데 저는 개인 투자자 이거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업황을 설명할 때 결국은 이 종목이 시간 투자나 기간 투자를 좀 더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느냐를 시청자님에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의 접근 포인트하고 이미 제가 설명드린 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이녹스 첨단 소재하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OLED 소재의 좀 대장주격이고 그다음에 풀 라인업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그런데 역시나 안 좋았던 부분은 올해 실적 부분입니다. 2분기 실적이 그래도 저는 생각보다는 잘 나왔는데 네. 당연히 전년 동기 기준으로 안 좋았고요. 3분기도 점유율 부분이 좀 하락하면서 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증권사 내용들이 주류입니다. 동의하고요. 그러면 언제쯤 점유율이나 물량 회복이 좀 되겠느냐. 네. 내년 상반기를 점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사람 있더라고요. 차트를 보면 기술적인 게 그 심리도를 반영하고 한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주식은 지금 1분 1초도 과거 통계 지표입니다. 왜 주식이 어렵냐면 근데 미래 가치를 반영시키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안 맞죠. 미래 가치를 반영시키는 걸 과거 통계 지표로 보면 어떻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기술적인 맥락이 저는 뭐 그분들을 존중은 하지만 거기에 함정이 있다고 보여져요. 일단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보유하시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한 4, 5월까지 저는 그 시간 투자, 기간 투자 하신다면 저는 반등 쓸 수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뭐 기술적인 거는 다 망가졌습니다. 네. 저점 반등 내지는 리바운드밖에 안 노려질 것 같고요. 리바운드 가격은 제가 봤을 때 한 34,000원에서 35,000원 선이 될 것 같고 그럼 우리 시장이 뭐 약손실을 해서 넘어가시든지 예.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저점 이탈하면 주가는 3만 원 깨진다고 보여지죠. 네. 어제의 저점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상반기에 갔을 때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갔을 때 목표 주가 42,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현재 손실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반등의 가능성도 같이 체크를 해주셨어요. 3만 원 이탈 시에는 비중이라든지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 목표가 34,000원에서 35,000원입니다. 조금 더 길게 가져갔을 경우에는 42,000원까지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2부에서는 이제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코스맥스 준비를 좀 해봤거든요. 오늘 또 네. 뛰어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8%를 뛰어오르는데 이번 상승에 대한 의미도 좀 해석을 해보고 갖고 계신 뭐 화장품주들이라든지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2부에 만나요.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와.